포천 시민들이 삭발투쟁까지 벌이며 어렵게 얻어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제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의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어긴 주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소들은 저녁 9시 이후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손님을 받아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후 국회의원이 양주시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 98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방진막이나 방진 덮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포천 시민들이 삭발투쟁까지 벌이며 어렵게 얻어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열차 운행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셔틀론에 결성한대! 예비 타당성 면제로 어렵게 확정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건 운행 방식 때문입니다. 당초 7호선이 포천까지 연결되면 모두 8량의 열차가 서울에서 환승 없이 포천까지 운행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경제성을 이유로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는 차량을 4량으로 축소하고 환승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옥정에서 포천까지 열차를 셔틀 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을 안 하죠. 하나만 하죠. 지금 예타 면적으로 예산이 1조 1,000억이 확정된 건데 1조 1,700억 확정된 건데 4량을 가지고 옥정까지 와서 포천까지 4량만 셔틀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이용을 누가 합니까? 하나만 하죠.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경기도가 마련한 공청회도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코로나19로 공청회장 입장이 제한되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진입을 시도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자, 들어가자고요, 우리도. 들어갑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7호선 운행사인 서울교통공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옥정 포천 구간에 차량 4량 운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도 이용자는 차량 2량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환승도 2분 내에 할 수 있어 불편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환승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는 게 길잖아요. 근데 이건 딱 오는 거 가는 것만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차를 옆에다 대는 거예요. 옆에다 대가지고 바로 2분 내에 이렇게 환승할 수 있게끔 오는 차 가는 차를 딱 시력을 맞춰주는 거예요. 또 장기적으로 셔틀 노선을 덕정역이나 양주역으로 연결해 GTX나 1호선을 탈 수 있게 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경기도는 공청회가 파행된 만큼 추후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원안대로 7호선 연장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1일 신규 확진자는 215명으로 해외 유입 14명 이외에는 모두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들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누적 확진자는 8,906명이 됐습니다. 이틀 연속 2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서 병상 부족 문제까지 겹쳐 지난 9일 신규 확진된 환자 중 90% 이상은 현재 집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의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어긴 주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주점은 총 3곳으로 이들 업소는 저녁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손님을 받아 영업했고 출입자 명부 관리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이들 업소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 지침을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1차로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인천공항 이용객이 95% 이상 급감하는 등 여행과 항공업계 본격적인 해고 칼바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공항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실업 공포의 파고는 더 크게 다가왔을 텐데요. 코로나19에 실직해 대리운전 기사가 된 한 청년을 이정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어떠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하니까 진짜 유지도 안 되고 제일 힘든 게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입사했을 땐 야, 내가 살다 여기에 입사할 줄 몰랐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심을 환하게 밝히던 불빛이 모두 꺼졌습니다. 연말 분위기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찾아온 코로나19 대유행은 이처럼 도시 전체를 깜깜하게 만들었고 모든 걸 멈추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한 20대 청년을 만나볼 텐데요. 코로나19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나온 청년 대리운전 기사의 하루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이튿날 밤 24살 1년차 대리운전 기사 우공민 씨가 인천의 한 신도시로 나왔습니다. 2년 가까이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파견계약직 노동자로 일하던 우 씨. 코로나19 여파에 여행과 항공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 4월 권고사직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국내 면세점 협력업체 계약 직원 신분이었던 우 씨는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조차 꿈꿀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마저 끝나자 생활고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줄어들었죠. 수입 자체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요즘 생활비를 자꾸 걱정을 하게 되고 자꾸 그 금전적인 부분에서 쫓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선 버텨봐야죠. 재취업이 힘들어 생계를 위해 뛰어든 대리운전. 인천과 부천 일대를 누비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지만 초보 기사에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손님분이 그렇게 집에 가서 그러면 제가 이체를 해드리겠다. 아무래도 그 대리비를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전동휠을 타고 움직이는데 서툴고 마음만 앞서다 보니 위험한 사고에 노출되는 일도 잦습니다. 손님에게 빨리 가야 되기도 하니까요. 전원이 팍 꺼져서 앞으로 그냥 쭉 튕겨져 나가는. 이렇게 해서 우 씨가 하루에 손에 쥐는 돈은 최대 10만 원. 최근 들어서는 이마저도 언감생심입니다. 회식이나 술자리가 아예 사라지다 보니 대리운전을 찾는 손님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하기도 하고 나와봐야 그냥 춥고 배고프고 돈 한 푼 벌려고 이제 아둥바둥 뛰어가는 자신. 장비를 타면서 이제 너무 위험하게 그 돈 몇 푼이 뭐라고 쫓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좀 한탄하긴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식당의 영업이 끝나는 밤 9시부터 30분 동안이 손님을 만날 수 있는 골든타임. 이 시간을 놓치면 오늘도 빈손으로 퇴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처럼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른바 코를 잡는 일도 만만치 않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은 좀 아직까지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9시에 첫 코를 잡을 것 같습니다. 힘 빠지죠. 그래서 솔직히 버티고 싶다가도. 우 씨가 하룻밤 사이 받은 콜은 단 한 건. 보험료와 수수료를 떼고 나면 하루 일당은 2만 원 안팎입니다. 20대 청년 대리운전 기사는 다시 일하던 공항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고 있을까? 그냥 좀 한때 있었던 곳 그냥 별 감흥은 없어요, 요즘은.
아무래도 2년 동안 다녔던 직장인데 이게 전염병 하나 때문에 저기를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으니 좀 답답한 감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우씨처럼 인천공항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6만 2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휴직과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떠났습니다. 우씨는 파견업체로부터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채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기약은 없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조금 막막합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든 아니면은 좀 감염자 수라도 적어져서 경제가 다시 돌아가든 해야 고용 안정이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직장을 가든 결국 불안한 미래밖에 없다 보니 코로나19 습격 1년, 그 사이 실직을 겪은 20대 청년은 불 꺼진 도시의 유령이 돼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양주시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의원은 9일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투기 세력을 근절하려는 정책은 동의하지만 오랜 기간 미분양에 시달리고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양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된 것을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접경 지역인 양주시의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해 조정 지역에서 조속히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양주시 등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 98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방진막이나 방진 덮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 소각하는 등 총 100건의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겨울에는 모든 식물이 살기 위해서 잠에 들지만 다육식물과 야생화의 경우 반대로 성장하거나 예쁜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겨울에 만나 더 반가운 꽃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정부시 신곡 이동 직원들과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함께 겨울철 삭막해질 수 있는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꽃배추 1,500본을 심었습니다. 꽃배추는 영하의 날씨에도 잘 견디는 강인한 화초류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음이 힘든 주민들이 눈꽃처럼 피어있는 꽃배추를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야생화 재배 방법과 특성 등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가는잎 향유, 갯가치 수염, 긴산 꼬리풀 등 야생화 10종의 특색과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수목원 측은 야생화는 우리나라 환경에 잘 견딜 뿐 아니라 고유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꽃을 활용한 재배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는 고읍 장거리 교차로 인근 벚꽃 도시숲 산책로 공원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아름다운 빛으로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은 요즘이지만 벚꽃 도시숲 산책로에 활짝 핀 조명꽃을 보면서 정서적인 우울감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나란히 종합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등급이었던 경기도는 올해 한 등급 하락했고 인천시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과 공공기관의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 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 청렴도를 평가했습니다. 경기도가 자유무역 협정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를 위해 피해 보전 직불금 106억 3,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피해 보전 직불금은 FTA 체결에 따른 수입량 급증으로 가격 하락 등 피해를 입은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나라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